몬테소리 하면 우리 아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응?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몬테소리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이유를 움직임, 그리고 통제감,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드렸어요. 아빠 갖다 줘? 아빠 사진 줘? 세 번째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집중력. 몬테소리 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에게 보기 힘든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인데요. 몇십 분씩 어떤 스킬을 마스터하기 위해 하나의 교구를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은 몬테소리 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놀라움을 준다고 해요. 몬테소리 활동들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에요. 특히 일상생활 활동 영역은 3세 이후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단계들을 정확히 밟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테이블 닦기 활동 방법의 풀 버전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걸 왜 시키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몬테소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런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제대로 밟는 것을 즐기는 것은 물론 물을 2cm만 따라라, 정해진 자리에 물병을 정확하게 놓아라, 이렇게 정확함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도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단계를 정확하게 밟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일상생활 활동이 집중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보니 몬테소리 교육기관의 새로운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주로 일상생활 영역의 활동들을 축약된 버전으로 수행하면서 점차 그 단계를 늘려나가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몬테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모님이라면 비싼 몬테소리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아이가 하루 종일 잡일만 하고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예요. 몬테소리 교실에서 한 활동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 아이들을 normalization, 즉 정상화되었다고 몬테소리 박사는 표현했어요. 정상화된 아이들은 더 차분하고 덜 떼쓰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감하며 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더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몬테소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봤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맛있어? 일본의 다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도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한 단계들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밟는 것이 핵심인 활동이에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이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집중력도 길러지고 마음 챙김의 효과도 있다고 해요. 뱃사는 몬테소리의 일상생활 영역 활동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일본의 다도가 떠올랐어요. 교구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되는 감각 영역이나 수 영역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활동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감각 그리고 수 영역의 교구들을 다룰 때 역시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구들은 몬테소리가 특정 방식으로 다루어졌을 때만이 특정 개념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활용법까지 디자인한 결과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감각 영역의 교구 중 빨간 막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다거나 쌓기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교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교구 활동에 집중하는 정도나 교구를 통한 배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방식과는 약간 다르죠? 세심하게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야 하고 잡을 때는 길이라는 특징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가운데가 아닌 양 끝을 잡아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3세 미만 토들러 프로그램의 경우 이렇게까지 복잡한 단계들을 기억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끝나는 활동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고 어떤 스킬을 마스터하려는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전히 집중해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몬테소리에서는 3세 이상은 3시간 동안, 3세 미만은 2시간 동안 시간을 따로 빼서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식을 포함한 어떤 스케줄도 없는 자유활동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또한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거나 아이가 활동하는 동안에 말이나 행동으로 개입을 최소화하여 아이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건 집에서 몬테소리 육아를 하시려는 부모님들도 잘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인데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흥미. 학습에 있어 흥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를 느낄 때 아이나 어른이나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어요. 아이들 중에 공룡 등 특정 영역에 아주 강력한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어린아이들 중 3분의 1 정도가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해 흥미가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며 전반적인 집중력, 끈기, 그리고 지능 역시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요. 몬테소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낼까요? 몬테소리 박사는 원래 엔지니어이자 의학 박사로 실증적인 데이터와 세심한 관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뱃사가 몬테소리 교육 방식이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부분이 많지만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대부분 믿을만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몬테소리는 이성적인 관찰자이기도 했지만 아주 열정적인 교육자로서 처음에는 스스로 교실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의 몬테소리 교실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요소에 흥미를 가지는지 세심하게 관찰했고 이를 몬테소리 커리큘럼이나 환경 구성, 교구 제작 등에 반영했어요. 예를 들어 질서에 민감해지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몬테소리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2세가 되면 이 질서에 대한 민감도가 피크를 찍고 이 경향이 5세 정도까지 유지된다고 해요. 몬테소리 박사는 질서에 한창 민감한 시기인 한 아이가 예를 들어 항상 모자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신경질을 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질서, 즉 뭔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예측할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로 terrible twos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만 2세 정도 무렵에 특히 다루기 어려워지고 떼를 많이 쓰는 현상을 말해요. 몬테소리는 이에 대해 이 떼쓰기는 많은 경우 어른이 아이의 질서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매일 아빠가 데려다 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데려다 주면 짜증을 내는 시기죠. 이럴 경우 부모님은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는 늘 반복되는 패턴에 어긋나는, 즉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짜증을 낸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무언가를 일렬로 늘어놓거나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거나 같은 것끼리 분류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질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서에 대한 민감성은 정확한 위치에 무언가를 놓는다거나 복잡한 단계를 매번 하거나 하는 정확함에 대한 흥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몬테소리의 일상생활 활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은 이러한 정확함을 추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교구 역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몬테소리 교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몬테소리 박사가 직접 고안한 것이에요. 자신이 운영하는 교실에서 실제로 교구들을 적용해보고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교구들을 개선해 나가거나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경우 폐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몬테소리 교구는 하나의 교구가 한 가지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장난감에 비해 아주 심플합니다. 이 교구는 동전칩을 넣는 기능만 있고요. 이 교구는 원기둥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열리고 여기서는 소리가 나고 여기는 동물이 그려져 있고 이런 식의 다기능 장난감인 경우 어린 아이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비싼 몬테소리 교구 말고 아이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 고민이 되신다면 몬테소리 교구와 조작하는 방식이 약간 비슷하면서 너무 다양하거나 화려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심플한 장난감 위주로 선택하시면 기본은 먹고 들어가겠죠? 또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선생님 혹은 엄마표인 경우 부모님은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아이가 발달 단계상 흥미있어 할 만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활동을 제시해주고 선반에 나와 있는 교구들은 너무 많지 않게 하되 적당히 로테이션 해주고 선반에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방식으로 잘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와 장난감으로 놀아줄 때 아이가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몬테소리 육아를 하면 몬테소리 박사가 평생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아이의 흥미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놀아주면서 교육도 되고 아이가 주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주 힘 빼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몬테소리 육아에 대한 여러 해외 경험담들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참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뱃사도 사실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다미가 2살, 3살이 돼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놀아줘야 되나? 어떻게 잘 놀아줘야 되나? 지금처럼 TV나 전자장난감 없이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몬테소리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좀 생겼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번째 포인트부터 9번째 포인트까지는 그리고 몬테소리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에 다닌 아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네이버 포스트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3세 이후와 3세 이전으로 나눠 홈스쿨링 수업, 센터, 엄마표 몬테소리가 효과 있을까에 대한 뱃사의 생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뱃사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끝! 밤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밤이 고마워. 몬테소리 교실에서 한 활동 엄마도 먹어? 까까 까까 있지? 그건 뭐야? 나나 바나나. 까까 됐다. 이거 볼까? 과자를 먹어요. 까까 유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야 하고 잡을 때는 길이라는 특징이 서탕? 언니 아빠 오빠야. 그네 타는 거야. 맞아. 그네? 다음에 그네 타러 가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맘만 먹는 거지? 그거는 빠지지? 그건 안 빠지지? 그거는 빠지지? 그건 안 빠지지? 이건 빠지고 이건 안 빠지고